통계는 아직 요란하지만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명백한 신호가 잡혔다. 사람들은 매일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유행의 끝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마이클 레빗 스탠포드 교수의 발언입니다. 미국, 스페인, 일본, 이란 등 전 세계가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투명한 공중전화 박스 형태의 워킹 스루 검사 방식 등을 배우고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해 한국의 방식대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산이 둔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거리로 나가 마스크 없이 언제든 시원하게 숨을 들이켜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 완료되고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은 5년에서 길게는 20년도 넘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백신을 만들기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 최고 권위자 중난산이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백신을 개발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 라며 미국은 이미 얼마 전 백신의 초기 인체 안전 시험에 착수하였고 중국도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의 개발 속도는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오는 9월 정도 사람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발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 권위자 중난산이 또 하나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어떤 국가가 먼저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하든지 전 세계에 홀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던 혼자서는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할 수 있는 규모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놀랍게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총 기준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최근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치료제가 개발 첫 단계를 3주 만에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가장 어려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향후 남은 과정들은 변수가 많지 않다 라며 순조롭게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실시한 HIV 생산시설 실사에서 무결점 리포트 결과를 받은 데다가 셀트리온의 개발 능력은 이미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말 그대로 기존 의약품과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을 말합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유럽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모두 누르고 55%의 점유율을 확보하였고 후속으로 출시한 트룩시마도 35%, 최근에는 미국에서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2%의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른 약보다 더 좋은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송도의 세계 초대형 공장에서 36만 2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1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27%.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대규모로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삼성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최근 한국의 HLB가 보유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이 회사가 보유한 면역 백신 플랫폼 기술 유나이트가 이번 치료 백신 개발에 최적화된 기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약 전문 미디어 파마필드는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15분에서 20분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신속한 검사 진단 키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며 셀트리온은 모든 종류를 부착 및 중화시킬 수 있는 초항체를 개발하여 예상치 못한 돌연 변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진단 키트가 백신이라며 인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도의 가짜 판별 뉴스 시스템이죠. 인디아투데이 안티페이크 뉴스 워룸에 의해 인도의 한 사용자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만큼 한국의 진단 키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또한 한국의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까지 빠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11월 달에 내릴 결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한국 대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문가들 견해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와 GT 기업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달에 화웨이 통신 장비가 미국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출 규제 명단에 올리면서 화웨이 사용을 금지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통신 장비가 미국을 감시하고 미국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화웨이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이동통신업체가 화웨이와 GT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 미국 연방정보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11월 달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장 아지트 파이 회장은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미국 안보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미국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미 구입한 중국산 통신 장비마저 대체해야 된다는 방안마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으로서는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 견해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통신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이 안을 추진하는 공화당이 5개 의석 중 3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내린 결정은 제재 조치에 불과하지만 이번 결정은 예산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미국 통신시장에 지급되는 연방 보조금은 무려 85억 달러인데 원화로 1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화웨이와 GT는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화웨이와 GT는 지금까지 성능보다는 값싼 장비들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미국 통신업체들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화웨이와 GT 장비를 사용하고 있던 미국 통신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이 기업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싼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비싼 장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 통신업체들도 이미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미국 통신업체들은 다급하게 삼성과 노키아 등과 연락을 취하며 장비 교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 해도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조치인데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미국에만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전언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취하는 이번 조치는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남미 등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신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만 막아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물론 화웨이와 GT 업체는 미국 조치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화웨이도 곧바로 발표했는데요. 화웨이 대변인은 국가가 직접 특정 업체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 통신 업체를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1위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점유율은 2018년 27.7%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28.1%로 상승했습니다. 2위는 노키아로 2019년 상반기 점유율은 15.7%에 해당합니다. 3위는 에릭슨으로 13.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5% 미만이라 그리 크지 않은 점유율입니다. 사실상 통신 장비 업체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꾸준히 글로벌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점유율도 역시 삼성전자가 22%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화웨이로 2019년 상반기 기준
1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지만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위는 애플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통신시장은 약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조치와 더불어 5G 시장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전언입니다.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벌써 5G 시장에서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미국 IT 시장연구원 델 오로에 따르면 5G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간 삼성은 37%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기업은 화웨이로 28%를 차지했고 3위는 에릭슨으로 27%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가 노키아인데 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5G 통신 시장이 그리 크지 않지만 괄목할 만한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압도하는 기업이 없는 가운데 누가 거대한 시장을 점령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삼성은 통신 장비 후발주자였지만 삼성답게 차세대 5G 통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삼성이 이번 미국 조치와 더불어 5G 시장 확대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더욱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